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사각학습법에 대해서 스텝 2로서 수식으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각법. 경사각법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어떤 랜덤하게 시작한 초기 값을 가지고 여기서 미분을 해가면서 그 미분을 가지고 이게 하강하는 방향을 찾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최저값을 찾아 내려가는 것이 경사하강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이제 좀 더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과 기울기. 요 기울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는 아니고 수학적인 용어로서 요 그라디언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 그라디언트는 그냥 미분이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뭐 수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기울기로 사용을 하니까 양쪽 다 익숙하게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D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x값에 대해서 이렇게 fx 값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렇게 미분은 이런 식으로 dfx over d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differentiate를 이제 약자로 해서 이렇게 d로 사용을 하죠.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요 현재 기준이 되는 x 값에다가 델타 x만큼 더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요 델타 x를 나눠줘서 요 fx가 fx 델타 x로 하면서 얼만큼 더 변하는지 그리고 요 델타 x만큼 이동할 때 요 델타 x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줌으로써 여기에 극한적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운 수식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는 1D의 경우이고 이거를 이제 2D 그리고 3D, ND로 더 확장을 해준 것이 이 기울기, 그라디언트가 되게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편미분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fx를 이렇게 x0에 대해서 x0라는 건 이렇게 x0라는 한 축에 대한 거고 또 x1에 대해서 또 x의1이라는 또 다른 축에 대한 거 그리고 xn-1 또 다른 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2차원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렇게가 x1축 그리고 이렇게가 x2축 여기가 x0죠. x0축 그리고 여기가 x1축 이렇게 두 가지 올소고널한 축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이 있을 때는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에 대해 미분을 할 때 x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0축 x1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x1축 또 x2에는 이렇게 다른 또 x2축 요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각각 편미분을 해서 각각 편미분한 걸 이렇게 벡터로 쭉 늘어놓은 것이 요 그라디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아무리 그라디언트 ND에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여러 각각 축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울기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미분은 요 x라는 값이 지금 여러 축을 가지고 있죠. x0축, x1축, 그리고 xn-1축 이렇게 총 n개의 축이 있는데 요 n개의 축을 가지고 요 n개의 입력을 가지고 최종 출력은 로스 펑션 딱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출력이 하나 스칼라 값이고 이 스칼라 값을 여러 개, 요 벡터의 x라는 벡터의 여러 개 값으로 미분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스칼라 하나를 각각의 벡터 요소들로 미분을 해서 편미분해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이 요 기울기,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맵을 보시게 되면 이 컬러 맵을 보시면 가장 어두운 게 0, 가장 밝은 게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2D로 표현된 값이 이렇게 여긴 0이고 여긴 1, 점점 밝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2차원적으로 미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 X축 방향으로는 이런 형태로, 자, 여기서는 봤을 때 이 방향에서는 이쪽으로 갈 때 더 증가를 하는 요런 형태로 미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 각도로는. 그리고 요 Y축 방향으로는 지금 변화가 없죠. 이렇게 다 어둡고 여기서 딱 잘라서 봤을 때 전부 다 똑같은 밝기입니다. 그래서 밝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로는 미분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만 미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미분은 양수가 되겠죠. 지금 x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일 때 지금 점점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값이 되게 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y축으로만 값이 변하고 x축으로는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x축으로는 미분이 0이 되고 이 y축으로는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양수값의 미분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색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 S축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 일부 있고 Y축으로 봤을 때도 변화하는 값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합성을 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미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는 첫 번째 X축 쪽으로도 어떤 값이 나오고 두 번째 Y축 쪽으로도 어떤 값이 나와서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미분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사각법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 걸 보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어떤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n이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x0 첫 번째 값이죠. x0에서 x1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값으로 이동을 할 때 요 초기 값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요 한 스텝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D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이 1D의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요 n-1 스텝에서 n 스텝으로 넘어갈 때 미분 값을 보게 됩니다. 이 미분 값의 기준은 지금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n-1번째를 위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고 그 미분에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었던 학습률이 되게 되겠고, 요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미분은 이렇게 양수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건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음수 방향입니다.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양수일 때 왼쪽으로 반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스텝을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소값을 따라가게끔 되게 되겠죠. ND의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을 해서 요 x가 총 nd로 되어 있을 때는 요 x 벡터는 n번째 벡터가 요 n번째 1 벡터에서 n번째 1 벡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그라디언트, 요 스칼라 값을 요 벡터로 미분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요거의 수학적인 차수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n개 n by 1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것도 n by 1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때 요것이 이제 스칼라이고 이 스칼라를 요 n by 1의 벡터로 미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스칼라 값을 요 이제 x0부터 xn-1까지의 요렇게 숫자들이 있을 때 각각으로 미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x0로 미분한 거, x1으로 미분한 거, xn-1로 미분한 거, 총 이렇게 n개가 나와서 요 미분도, 요 그라디언트도 n by 1이 됩니다. 따라서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곱해서 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요 ND와 똑같게 ND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여기는 그라디언트를 갖고 이동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한 스텝이 정의가 됐을 때 경사각법은 fx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요 앞서서는 학습률에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단지 요 그라디언트 혹은 미분값 앞에 곱해주는 요 상수입니다. 단지 기울기에 곱해주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렴이 늦게 되겠죠. 알파가 너무 작으면 이동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알파가 너무 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동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알파가 좀 더 큰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알파가 좀 더 커지는 경우에는 여기에 초기값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알파가 좀 더 커서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형태가 아니라 더 크게 되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기울기의 값이 더 크겠죠? 그러면 더 크게 해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커지면 극단적으로 커지면은 요 fx 값이 발산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면 실제 학습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요것이 fx 값이 무한대로 튀게 되고요. 무한대로 튀게 되면 이 x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not a number, none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학습을 하시다가 학습률 선택이 너무 큰 걸로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시려면 어떤 학습을 하다가 인피니티 값, 무한대 값이 나타나거나 not a number, 요 난 값이 뜨게 되면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됐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좀 더 학습률을 작게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